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이 부대 소령이야. 한가로운 주말 오후. 평화롭던 생활관에 난데없이 고성이 터집니다. 주인공은 이제 막 자대해온 어리바리 신병. 이준서 이병. 그의 조용했던 군 생활은 한 통의 황당한 전화로 걸려온 소대장 와이프의 막무 가내 갑질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보 당장 와서 이 싸가지 없는 이등병 새끼 좀 어떻게 해봐 문제는 그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엔 어리숙해 보였던 이등병이 갑자기 아줌마, 뒷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라며 비웃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아나무인 갑질 소대장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그날의 통쾌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정적만이 감도는 주말 오후의 생활관. 유난히 고되고 길었던 한 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찾아온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신병 이준서 이병에게는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한 군 생활이었죠. 대부분의 동기들이 PX에 가거나 TV 앞에 모여 시끌벅적하게 주말을 즐기고 있었지만 준서는 생활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전투화에 정성껏 광을 내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은 전투화는 조금씩 윤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마치 그의 군 생활이 그러하길 바라는 것처럼 그의 손놀림은 아주 성실하고 꼼꼼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전투화는 그의 고든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준서였지만 맡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그는 종종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주말 풍경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들의 얼굴,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관물대는 언제나 각 잡힌 군복과 깔끔하게 정돈된 개인 물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죠. 신병 특유의 불안감과 막막함이 그의 젊은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초를 서던 주말이었습니다. 한적한 부대의 정적을 깨고 정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죠.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성이 단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군부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부대 1소대장 최진혁 소령의 아내 김유라였어요. 첫인상부터 오만함과 신경질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최진혁 소령 없어. 유라는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위를 휙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이곳이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거침없는 태도였다. 병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던 모든 동작을 멈추고 유라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마침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준서에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유라는 준서를 향해 턱짓하며 반말로 쏘아붙였어요. 어이, 거기 이등병. 우리 남편 못 봤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말 안 해. 그녀의 고압적인 말투와 명령조의 목소리에 부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죠. 준서는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이며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충성. 최진혁 소령님께서는 현재 외부에서 진행되는 작전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30분 내로 복귀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살짝 떨렸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준서의 예의 바르고 군기 잡힌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모습이 더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마치 하찮은 벌레라도 쳐다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회의 끝날 때까지 시간도 남는데. 유라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리더니 준서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했습니다. 내가 PX 좀 가야겠는데 거기까지 안내하고 내 가방이랑 이 셔츠 좀 들어. 날도 더운데 목도 마르니까 시원한 이온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말이야. 아, 물론 네 돈으로? 그녀의 말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배려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등병 따위는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준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이고 부당한 요구는 군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죠.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현재 생활관 대기 중인 근무병사입니다. 규정상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 지시를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잠시 기다리시면 당직 사관이 올 겁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이 흉하게 실룩거렸죠. 뭐뭐라고 이이등병 나부랭이가 지금 감히 누구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커졌습니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누군지 진짜 몰라서? 이래 이 부대에서 우리 남편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최진혁 소령이라고 너까지 이등병 하나쯤은 당장 내일 아침에 영창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알아들어. 유라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준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죠. 이등병이면 이등병답게 까라면 까야지. 어디서 감히 상관 가족한테 토를 달고 불복종을 해? 내가 지금부터 네 군번이랑 관등성명 똑똑히 기억해두겠어? 오늘 내 군 생활 아주 재밌게 끝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알겠냐고 협박과 폭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준서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신병이라는 신분과 상대의 지위를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 숨막히는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몇몇 선임병들은 유라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차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준서를 도와주거나 상황을 중재하려는 병사는 없었습니다. 유라의 기세가 너무도 등등했고 소령의 아내라는 배경이 그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가진 권력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며 생활관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당장 안 따라오고 뭐해. 내 가방 안 들어 PX까지 안내하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마실 음료수. 내 월급에서 까서 사. 알겠어? 유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준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며 저항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간절히 생각했죠.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유라는 더욱 격분하여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끝까지 개기네. 여보, 당장 이리 좀 와봐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웬 미친 이등병 하나가 날 무시하고 명령 불복종이야. 내가 당신 아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당장 와서 얘 군기 좀 바짝 잡아줘요.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당신 따라서 이 총구석 군인 아파트까지 와서 사는 줄 알아. 유라는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듯 소리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녀의 연극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관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꺼져라 하는 군화 소리와 함께 최진혁 소령이 잔뜩 격앙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콧김을 씩씩 내뿜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보자마자 마치 자신이 엄청난 봉변이라도 당한 것처럼 울먹이며 달려갔죠. 여보, 저 이등병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당신 아내라고. 최소령 아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날 대놓고 무시하고 심부름 하나 시켰다고 어디서 되바라지게 대들잖아요. 저런 애는 처음부터 군기를 바짝 잡아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다른 애들까지 기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교묘한 거짓과 과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소령은 아내의 일방적인 말만 철석같이 믿고는 준서를 향해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이준서 이병,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가? 감히 누구한테 함부로 군인 가족을 무시하고 명령 불복종을 해. 자네 눈에는 내가 아니, 이 부대 전체가 우습게 보이나 보지. 그의 목소리는 생활관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준서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대로 된 상황 파악도 없이 아내의 말만 듣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소령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아닙니다. 소령님, 저는 결코 사모님을 무시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준서가 겨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만 최소령은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뭐가 아니야.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내 눈에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이등병 하나쯤은 당장 영창에 보내거나 아예 군 생활을 불지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당장 내 아내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시키는 대로 모든 심부름을 하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각오해야 할 거야. 최소령은 준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 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저 눈치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유라는 그런 남편의 모습 뒤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준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 같은 것이 걸려 있었어요. 준서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군대란 원래 이렇게 부조리한 곳인가? 힘없는 이등병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울면 상황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두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고 준서에게는 모든 것이 암담하고 절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최소령이 준서에게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징계 절차를 운운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생활관복도 저편에서부터 낮고도 분명한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위험을 담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소령, 지금 생활관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소란인가.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생활관 전체를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생활관 안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일시에 멎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준서를 몰아세우던 최소령과 그의 아내 김유라는 물론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까지 일제히 목소리가 들려온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복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반듯한 군복 차림의 중년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떡 벌어진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빛나는 별 넷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어요. 바로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정훈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단장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조용히 부대 순찰 중이었던 겁니다. 최소령과 김유라의 얼굴은 그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얼음이라도 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특히 유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단장의 등장은 그야말로 태풍 전야의 폭풍 같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생활관 안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사단장은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먼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소령과 공포에 질린 유라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준서에게로 향했죠. 사단장의 표정은 겉으로는 더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혜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생활관 내부를 한번 쭉 둘러보더니 나직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최소령. 사단장의 부름에 최소령은 마치 용수철처럼 허리를 굽혔습니다. 네 사단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평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소상히 보고하게. 생활관에서 이와 같은 소란이 벌어진 연유에 대해 조금도 숨김없이 정확히 알고 싶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추상 같은 위엄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소령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더듬더듬 보고를 시작했어요. 존경하옵는 사단장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잠시 부대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방문하였는데 여기 있는 이준서 이병이 안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심지어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기를 확립하고 상관가족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선은 사단장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라도 옆에서 어떻게든 남편을 거들고 상황을 모면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단장님 정말이에요. 저 이등병이 정말 너무나 무례하고 건방졌어요. 제가 최소령 아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를 보이는지. 하지만 그녀의 다급한 외침은 사단장의 차갑고 냉정한 시선에 가로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은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준서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준서의 진실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희병. 사단장이 준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사단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이 상황을 해결해줄 유일한 사람을 만났다는 작은 기대감도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보고하게. 방금 최소령의 보고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자네가 겪었던 모든 상황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말해주길 바라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준서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실어주는 듯한 따뜻함과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충성 이병 이준서. 명받았습니다. 그는 먼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3시경 최진혁 소령님 사모님께서 생활관으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소령님의 행방을 물으셨고 저는 현재 소령님께서 외부에서 진행 중인 긴급 작전 회의에 참석 중이시며 약 30분 내로 복귀하실 예정이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준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보고를 이어갈수록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PX까지의 길 안내와 함께 사모님의 개인적인 짐을 운반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갈증이 나신다며 시원한 음료수를 사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관 대기 중인 정식 근무 병사이므로 규정상 간부 가족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 지시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도착할 당직 사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노려보는 유라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며 저에게 반말과 함께 폭언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등병이라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하셨고 남편이신 최소령님의 지위를 언급하며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소령님께 직접 전화하시어 제가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저를 처벌해달라고 과장하여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후 도착하신 최소령님께서는 제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사모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저를 질책하시며 징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상 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충성. 준서의 상세하고 침착한 보고가 끝나자 생활관 안에는 숨막힐 듯 무거운 침묵이 다시 한번 흘렀습니다. 박정국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준서와 최소령 부부를 번갈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깊은 침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소령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연신 손등으로 닦아내며 사단장의 눈치를 살폈고
유라는 이제 금방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른 병사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낮아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과 함께 이글거리는 분노가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최소령. 그 부름에 최소령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넷 사단장님.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일세. 그리고 군인 가족은 일반 민간인과는 달라 군의 명예를 지키고 군 기강 확립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추태인가. 일개 이등병에게, 그것도 근무 중인 병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심지어 자네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편파적으로 듣고 부하 병사를 겁박했단 말인가. 이게 대한민국 육군, 소련과 그 가족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단장의 질책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최소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소령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유라는 이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사단장님, 그것은 전부 오해십니다. 제 아내는 그저 잠시 부탁을 하려던 것뿐인데 저 이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최소령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단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해라고 방금 이 이병의 육하원 측에 따른 상세한 보고와 최소령 자네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병사들의 겁먹은 표정들을 종합해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네. 사단장은 싸늘한 시선으로 생활관 안의 다른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병사들은 여전히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는 준서의 말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사단장은 준서를 지그시 바라보며 생활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최소령 부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최소령과 김유라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이병, 사단장이 이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준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일로 많이 놀라고 힘들었겠고 신병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제대로 부대를 살피지 못한 이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아비로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비로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생활관 전체의 낮은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최소령과 김유라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병사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이준서 이병이, 저 순하고 어리숙해 보이기까지 하던 신병이 감히 하늘같이 높은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 박정국 사단장의 외아들이라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최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거렸고 간신히 옆에 관물대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유라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자신이 방금 전까지 얼마나 엄청난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갑질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당황과 충격에 휩싸인 주변을 둘러보며 한층 더 단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대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아들이라서 특별히 편을 드는 것이 아닐세?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은, 아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들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해서는 절대 안 되네?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사적인 감정과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에게 갑질을 일삼는 행위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을 좀먹는 용납할 수 없는 해악일세. 최소령,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의 명예를 더럽혔고 자네 아내는 군인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스스로 내팽개쳤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야. 사단장의 서리빨 같은 일갈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생활관 전체를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오수진은 결국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사단장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소령 역시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여기서 처참하게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어요. 사단장은 마지막으로 최소령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최소령은 금일부로 즉시 보직 해임일세. 부대 내 모든 지휘 권한을 내려놓고 대기하도록. 곧 감찰부의 강도 높은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히 그 죄를 물을 걸세. 또한 자네 아내 김유라 씨 역시 금일부로 부대 내 모든 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현재 거주 중인 군인 아파트에서도 즉시 퇴거 조치하도록 하게. 군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부대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묻겠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닐세. 즉각 시행하도록. 그의 말은 냉혹한 최종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최소령과 김유라의 얼굴에는 이제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지고 짙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어요. 그토록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던 준서의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마치 사이다 한 잔을 마신 것처럼 한순간에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사단장은 이어서 준서에게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렸습니다. 이 이병, 아니, 준서야, 이제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너는 내 임무와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잘 견뎌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엄격함과는 달리 한없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깊이 담겨 있었어요. 준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과 진심 어린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순식간에 번개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단장의 단호하면서도 공명정대한 조치와 아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그의 모습에 모든 장병들과 간부들이 깊은 감탄과 존경을 보냈어요. 특히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갑질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준서의 용감한 대처와 아버지인 사단장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한 그의 겸손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진혁 소령은 결국 군형법에 따른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교사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받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전역하는 것으로 그의 군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대 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그의 이름은 부대 내에서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게 되었죠. 그의 아내 김유라 역시 부대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 조용히 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들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갑질의 씨앗이 결국 자신들의 파멸이라는 씁쓸한 열매를 맺은 것이었죠. 한편 이준서 이병은 그 사건 이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군 복무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훈련에 임했고 동료 병사들과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었죠. 동료들은 그를 남몰래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그런 시선에 조금도 우쭐해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사단장인 아버지 이정훈 장군 역시 아들을 특별히 대우하거나 편애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공과사를 칼같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의 성품은 이미 모든 장병들이 익히 알고 존경하는 바였죠. 하지만 그는 정의를 지키고 그릇된 것에 굴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성장하는 아들 준서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깊은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준서가 가끔 휴가를 나올 때면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며 아들의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어요. 그 어떤 100마디 칭찬이나 격려의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이 한바탕 소동과도 같았던 사건은 결과적으로 부대 내에 오랫동안 암암리에 존재했던 그릇된 갑질 문화와 부조리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이 그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인식이 부대 전체에 확산되었고, 간부들은 부하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리더십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부당한 지시나 사적인 심부름 강요 같은 악습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대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변화했어요. 병사들의 사기가 진작되었음은 물론이고 간부와 병사 간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갑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승리한다는 값진 교훈을 주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갑질 문화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드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